홍만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수 상태인 척 혼신의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났다는 사실을 모수리가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산소호흡기가 날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수리에 데리고 나니 무효가 되니까 죽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의식이 돌아오면 이것 또한 모수리에 데리고 나니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혼수 상태로 삶을 연명하는 것만이 모수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죠. 모수리가 넘쳐나는 돈으로 사설 인력들을 병실에 교대로 붙여가면서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홍만대를 감시하고 있던 탓에 홍만대는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수리가 홍만대가 있는 병실로 들어옵니다. 모수리는 평소에 지나치게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이 누군가를 감쪽같이 속여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주고 인력을 붙여놓았어도 이 사람들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이 직접 홍만대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죠. 잠깐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모수리는 감시 인력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홍만대의 옆에 앉아서는 맥없이 누워있는 홍만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비록 모수리에 타깃이 되어 말년이 초라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1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장이었기 때문에 모수리는 아주 가끔은 홍만대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모수리가 홍만대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잔뜩 긴장하는 홍만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수리가 홍만대를 바라보면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시작은 회장님이었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 자신이라고. 홍만대는 도대체 모수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수리를 처음 만난 건 분명히 희망상록원이었고 모수리란 여자를 알고 난 이후로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수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모두 내 탓이라니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었죠. 인연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모수리의 말을 계속 들어보는데요. 하지만 모수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누워있던 홍만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34년 전에 만났잖아요. 친손자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건데 너무 노여워하지 않길 바랄게요. 잠자코 듣고 있던 홍만대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뜬금없이 윤은성이 자신의 친손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듣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홍만대가 찬찬히 과거를 되짚어보다가 모수리에 관한 기억을 그제서야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수리가 말했던 것처럼 34년 전에 정말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34년 전에 모수리는, 아니 오순영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싸한 접대 멘트로 남자들을 상대하는 것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오순영이었기 때문에 지명손님도 꽤나 많이 있을 정도로 가게에서 잘 나가는 직원이었어요. 그토록 의심이 많던 홍만대를 갖은 아부와 달콤한 말들로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건 34년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진상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단련된 스킬 덕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오순영은 만취 한 채 손님으로 온 퀸즈 회장 홍만대에 의해 지명이 되고 두 사람의 악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영은 홍만대가 자그마치 퀸즈그룹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진히 대접했어요. 원래는 마감 시간까지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해서 손님이 주는 술은 적당히 조절하면서 마셨던 오순영이지만 홍만대의 경우 잘만 하면 앞으로의 가게 매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엄청난 단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홍만대가 원하는 것은 뭐든 오케이 하기로 합니다. 따라주는 술은 무조건 다 마시고 홍만대의 가벼운 스킨십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날 아침까지 같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오순영에게는 이렇게 손님과 농도 깊은 스킨십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애인은 따로 있었어요. 문제는 오순영과 사귀고 있던 애인의 정체가 자신의 친구인 모수리의 남편이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시대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꼬시면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는데 간통죄로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던 34년 전에는 얼마나 금기시되는 일이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도덕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법. 결국 친구였던 모수리를 속이고 친구의 남편과 미래를 즐기던 오순영은 모수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서 간통죄로 구속되는 신세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순영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오순영은 당연히 애인이었던 모수리의 남편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양육에 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오순영에게 계속적으로 확신을 준 것도 있었고 이미 불륜 사실이 들통나면서 친구 모수리와 이 남자의 관계는
관계는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두 사람의 이혼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오순영이 걱정할 것은 그저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는 것,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죠. 출산 날짜를 보니 감옥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감옥에서 아이와 함께 출소하면 곧바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오순영인데요. 그런데 사건은 바로 여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순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슬이의 남편이 오순영의 면회를 왔는데 이 남자가 여기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버렸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연히 이 사건으로 오순영은 애인이었던 모슬이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고 졸지에 혼자서 아이의 양육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도무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과거를 찬찬히 되짚어보는 오순영. 결국 오순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아침까지 자신과 같이 있었던 홍만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순영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하여 홍만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건 오순영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홍만대와 정상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보낸 것도 모자라 이미 오순영은 친구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얼마 전까지 감옥에 수감된 전과자인데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홍만대에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홍만대의 아이니까 돈 몇 푼 정도야 뜯어낼 수 있겠지만 자신을 벌레 바라보듯 경멸하는 홍만대의 가족들이 내심 두려웠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오순영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고민을 한다고 뾰족한 수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일하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면 돈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베이비시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키워줄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오순영은 때마침 홍만대가 희망상록원이라는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낳은 홍만대의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희망상록원에 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가 바로 지금의 윤은성인데요. 아들을 보육원에 버리고 오순영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친구인 모슬이에 대한 복수였어요. 이혼할 줄 알았던 모슬이와 그 남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오순영 자신은 모슬이 때문에 아이를 감옥에서 출산해야 했는데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모슬이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니 오순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모슬이의 남편의 경우 오순영의 잘못으로 이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딱히 감정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순영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슬이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신이 모슬이의 신분을 훔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홍만대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전과자라서 홍만대에게 다가갈 수가 없지만 빨간 줄 하나 없는 모슬이의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홍만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오순영은 모슬이에게 화해의 의미로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고 절벽에서 모슬이를 밀어 죽입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모슬이를 죽이면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면서 신분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친오빠인 오순철에게 모슬이의 시신을 훼손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오순철은 모슬이가 계획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플랜을 전해 듣고 떨어질 떡고물을 기대하면서 흔쾌히 오순영이 부탁한 것을 들어주게 되죠. 모슬이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모슬이를 죽여서 이름까지 훔쳐버리다니 아예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버린 오순영인데요. 그 뒤로 모슬이로 이름을 바꾼 오순영은 계획적으로 희망상록원에 드나들면서 일부러 홍만대의 눈에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홍만대의 첩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당연히 윤은성을 퀸즈그룹 회장 자리에 올리는 거고요. 오순영은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하나씩 제거해갔어요. 처음에는 홍범석, 그 다음에는 홍수환, 그 다음에는 홍혜인이었던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